맑은 물을 가로지르는 각양각색의 다리. 이들 다리는 강과 강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다리가 튼튼해야 그 무게를 견디듯 우리 인체를 받쳐주는 다리도 튼튼해야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마음만 청춘이 아닌 몸도 함께 청춘이기를 소망하는 100세 인생.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뼛속 깊은 곳까지 건강한 삶. 다리 튼튼, 허리 튼튼, 사지 육신 건강 지킴이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바로병원 정형외과 의사. 제 이름은 정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의 이자은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날개가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팔이 아닐까 싶은데요. 날개가 꺾이면 날개짓이 어렵듯이 팔, 다리에 탈이 나면 무척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우리 몸의 뼈 지킴이. 이곳 바로병원인데요. 이 병원 원장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40년 전 인수를 펴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었다는 정진원 원장님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닥터스의 이자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병원 병원장 정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병원을 이렇게 살짝 둘러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관절염 진단과 치료 그리고 척추 전문 병원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치료하는 그런 전문적인 질병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그 관절하고 네. 척추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질환을 진료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싶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래도 그 중에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환자들은 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 또는 어깨에 힘줄 환자, 또 발목이나 이제 족부 환자들, 그리고 이제 척추의 이제 협착증이라든지 네. 쉽게 이제 알고 계시는 디스크 환자라든지 그런 환자들을 주로 많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네. 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셨는데 네. 퇴행성 관절염은 또 어떤 질병이며 또 그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은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에 네. 그러니까 관절 내부에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져서 이제 심하게 통증이 생기고 이제 변형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예. 원인은 뭐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나이가 되겠고요. 나이가 들면서 너무 오랫동안 이제 자기의 용량 이상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네.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중장년층 이상의 환자들이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문제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이제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주목할 것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 환자들이 절대적으로 이제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그 50대 전후에 그 폐경기를 지나게 되면 네. 여성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 그 호르몬의 역할이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양이 이제 급격히 줄면서 관절염으로 진행하는 환자들이 이제 많아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이제 근육량이 적기 때문에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이 적습니다. 그래서 또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체형상 이제 아무래도 골반의 넓이가 남자들보다는 좀 넓기 때문에 그게 무릎 쪽으로 이제 허벅지 뼈가 향하면서 각도가 남자들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관절 연골에 이제 무리가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관절염이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원장님, 그 생리 중인 여성들은 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좀 자유롭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네.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운동이 이제 너무 과도해서 심한 운동을 이제 많이 하시다가 그 부상을 입으시거나 또는 부상 없이도 꾸준히 그 과도한 운동을 하시면서 연골에 무리가 생겨서 관절염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이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아무래도 비만 인구가 많이 증가하게 됐는데 그 체중은 무릎에 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비만은 이제 관절염의 아주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등산 인구가 네. 등산 열풍이 불면서 많이 늘어났는데 많이 하죠. 그러면서 관절염 환자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 산을 무리하게 네. 찾다 보니까 그 무릎에 많은 부상이 생기고 또 발목 쪽의 관절염 환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적절한 운동,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무릎 주변에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거나 인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이라고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게 발병 초기에 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일단 가장 그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역시 통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무릎에 부종, 붓기가 생기는 증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하고 왼쪽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난다면 그것도 이제 전문가에게 꼭 진료를 받아봐야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50대에 넘어섰을 때 양쪽 다리 길이를 좀 유심히 관찰해 보는 것이 네. 그 이 질병인지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도움이 되나요? 그것이? 네, 많이 도움이 되고요. 미국에 있는 보스턴 대학이라는 데서 다리 그 성인 50대 이상의 성인 환자 한 3,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다리 길이가 약 1cm 정도 차이가 나면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한 1.9배 정도 되었고요. 네. 2cm 정도 차이가 나면은 약 4.4배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 다리 길이에 사실 관심을 갖고 살지는 않는데 약 1.5cm 차이까지는 원래 사람이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그 이상 이제 그 느끼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도 관절염 발생을 충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리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 길이를 측정하는 것 말고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퇴행성 관절염인지를 의심해봐야 될까요? 이제 가장 크고 중요한 증상은 역시 통증이고요. 특히 이제 무릎을 구부렸다 펼 때 소리가 나거나 또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이제 막 떨리시거나 무릎 주변이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떨리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발목을 모으고 반드시 섰을 때 무릎 사이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이제 변형이 진행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꼭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네, 그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하면은 완치가 될 수 있나요? 완치를 할 수 있는 치료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그 초기에 발견을 해서 진행을 막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이제 진행한 관절염에서 그 연골이라는 것은 뭐 자연스럽게 재생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 망가지기 전에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안 하셔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의사들이 치료를 잘한다고 해도 신이 주신 또 부모님이 주신 내 무릎만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지기 전에는 꼭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을 어떻게 돕고 계시고 또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대체로 많이 만족을 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내 지인이 아프면은 모시고 오시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병실에서 세 자매분이 이제 수술을 받고 가신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사랑합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저하고 같이 이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럴 때는 저도 가슴이 굉장히 찡하고, 제가 하는 일을 참 잘 선택했구나 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만족하시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직접 한번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 오셨어요. 아유, 오늘 더 이쁘게 하고 오셨네, 봄이라고. 오늘 저 원장님 만나려고. 오늘 요새 무릎은 어떠셨어요? 그냥 괜찮아요. 요새 행사도 많고 그러는데 막 춤도 치고 바지 좀 걷어보세요. 걷으려면 힘든데. 힘드세요? 올라가시네, 잘. 네. 자, 제가 무릎 잠깐 볼게요, 어머니. 무릎 쭉 펴보시고요. 한번 구부려 보세요.
네, 내쉬고 힘 빼보시고. 네. 네, 뭐 아주 좋으세요 상태. 요새 운동은 계속 하세요? 달팍 뛰는 건 못해도 걷는 건 잘해. 네. 자전거는 또 외부에 못하고 네네. 그냥 실내에서는 좀 하세요? 걷는 것도 하시고 왜 걷는 거. 여기 이쪽에 근육 키우는 운동 제가 네. 많이 하시라고 네. 했잖아요. 그것도 열심히 하시고요. 이거 그렇죠. 그렇게 힘 주시고, 네, 여기도 힘 주고 한 3, 4초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시고, 네, 네, 아우 잘하시네. 네, 짚고 그거 하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네, 좋은 거 다 하시네 진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무릎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셨고요. 다리 모양도 이제 O자로 많이 휘어 있으셨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이제 딛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고통스러우셨었는데, 허벅지뼈 쪽하고 정강이뼈 쪽에 둘 다 이제 하얀 부분이 금속 재질의 이제 인공관절 삽입물이 되겠고요.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은 이제 폴리에틸렌이라고 플라스틱 계통인데 이제 위아래에 완충작용을 하는 이제 연골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둘 다 양쪽 무릎 다 반듯하게 수술 잘 되셨고, 예전에 수술 전에는 다리가 굉장히 많이 휘어 있으신데 지금은 이제 엑스레이상으로도 뼈가 완전히 일자로 잘 뻗어서 체중 분배도 양쪽에 잘 되고 계시고, 지금 무릎의 움직임도 아주 좋으시고 굉장히 좋은 상태세요. 처음에는 이제 어떤 분이든 처음에 수술 후에는 이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뼈를 깎는 아픔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뼈를 깎아서 하는 수술이라 통증이 심하신데, 그래도 초기에 잘 이겨내시고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운동을 잘 따라와 주셔서 현재까지도 그걸 잘 유지하고 계시고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난 장님이 부럽다 내가 그랬어. 왜냐면 장님은 걸어 댕기니까 밥을 먹을 수 있잖아. 우린 걷질 못하면 나가질 못하면 밥을 못 먹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혼자. 선생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낫게 해드릴게요. 어깨를 이렇게 만져. 내가 그날 막 울었어요 원장님 앞에서.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내 병이 다 낫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바로 원장님한테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원장님 하려는 대로 해고 말을 또 잘 듣고 원장님이 잘해줘서 진짜 고마운 다리를 이렇게 주셔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애인, 마음의 애인이라고. 이 수술복을 착용하는 이유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위험하고 흔한 합병증이 이제 감염인데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인공관절 수술 감염률이 최대 약 5%까지 정도 있었는데, 이 우주보호 형태의 수술복을 착용하면서 현재는 0.5% 미만, 거의 0%에 가까운 감염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뭐 뼈나 이제 혈액이 그 사람 몸에 저한테 튈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얼굴이나 마스크에 부딪히고 다시 이제 환자의 수술 그 부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완전히 그 밀폐된 상태에서 묵인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다 올릴 거고요.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천천히. 예. 아주 젊은 사람 같으세요, 그냥. 네. 무릎 운동 각도도 잘 나오시고, 네. 너무 부드럽고 좋으시네요. 네. 속도 조금 늦추셔도 되면 조금 더 길게 유지하시고 또 호흡을 보시고, 네. 이따가 쭉 펴서 잠깐 유지하시고, 네. 네.
즐겁습니다. 아주. 수술하고 아주 다리 잘 펴주고 그래서 좋습니다. 쑤시지 않고 따갑지 않고 그래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오늘 물치료 갖고 왔어요. 아우 잘하셨네. 한 번에 그냥 100도가 넘어가셨네. 걷는 거는 좀 걸어보셨고요. 안 걸어봤어요. 거기서 요거 5번만 걸어. 그 정도만 하셨고 네. 이제 주무시고 나면 내일은 좀 많이 걸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걷는 것도 많이 걸어야죠. 아 그럼요. 열심히 노력하셔야죠. 네? 네. 어머니 오늘 사진 찍으신 것도 좋고 그다음에 피 검사하신 것도 아주 좋으세요. 허리 앞으로 조금만 더 넣고 조금만 더 펴고 걸으세요. 네? 아이고 허리 아프네. 피 나오는 거 양을 보고요. 이제 혹시 많이 나오면은 주말 좀 지나도록 좀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적게 나오면은 내일 빼시고 내일부터 이제 걷기랑 걷는 거랑 좀 운동하실게요. 네. 저녁에 편히 잘 쉬시고요. 아프면 꼭 주사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이 네. 하도 수술 잘해서요. 아우 예 예. 많이 좋아져서. 아유 그냥 벌써 그냥 굉장히 빠르시고 붓기는 아직은 좀 있는데요. 네. 요것도 이제 찜질하시면 이제 가라앉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아프신 거는 뭐 시간이 좀 가셔야 돼요. 네, 좀 네, 편히 잘 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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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으시네요. 부끄럽습니다. 아, 자 그러면 원장님 그 네.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적절한 그 약물 치료법과 수술 치료법이 있는데 그 약물 치료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약물 치료 이제 전체적으로 말하면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또는 네. 물리 치료를 다 포함한 이제 보존적인 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 환자분들은 아직은 그 진행을 많이 하지 않은 관절염, 그래서 뭐 가벼운 통증 또는 있다가 없어지는 통증 또는 붓기도 이제 자고 나면 아침에는 빠져 있는 붓기 정도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또는 이제 물리 치료를 많이 권해드리게 되고요. 네. 수술적 치료는 이제 그와는 달리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시거나 무릎의 변형이 심하시거나 이제 보행이 어려운 정도가 되시면 정밀 진단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그 수술 치료법은 어떻게 좀 발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가장 마지막에 시행하는 수술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도 네. 많이들 부정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수명이 짧다 또는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알고 계셨는데 인공 관절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의학이 발전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게 특히 이제 여성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여성의 뼈 모양 비율에 맞춘 그런 여성형 인공관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릴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고도 굴곡형 그 인공관절이라고 무릎을 구부리는 각도가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라믹을 이용해서 마찰 계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인공관절이 닳지 않도록 네. 좋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 말고도 네.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수술, 제대혈 줄기세포요. 네, 그런 거 또 그리고 이제 절골술이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옷자로 휘어 있는 다리를 교정을 해서 이제 치료하는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대혈 줄기세포라고 하셨는데 네, 그 네. 제대혈 치료법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네. 제대혈 줄기세포는 그러니까 그 신생아의 탯줄에 있는 그 혈액을 이용해서 네. 거기서 성체 줄기세포라는 거를 추출을 해서요. 그 줄기세포를 이제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데 줄기세포의 이제 특징은 자가 복제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것이냐면 어떤 그 줄기세포가 필요한 위치에 네. 위치를 시켰을 때 그 줄기세포가 연골도 될 수 있고 네. 뼈도 될 수 있고 근육도 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세포인데 연골이 필요한 자리에 줄기세포를 삽입을 해서 연골이 생성이 되도록 그러니까 재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가 뭐라고 하셨죠? 자가 복제 능력입니다. 그게 자가 복제 능력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제대혈 치료법은 네. 모든 환자들에게 다 적합한 건가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렇지는 못하고요. 제대혈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은 그 적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예. MRI라는 정밀 진단을 통해서 연골이 부분적으로 결손이 있으신, 그러니까 연골이 닳아 없어지신 분들에 네. 한해서 치료를 했을 때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분들에 한해서 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대혈 치료는 해서는 안 되는 환자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환자들은 그러니까 국소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부분적으로 연골 결손이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무릎 전체에 걸쳐서 연골이 아주 나빠지신 분들이나 네. 또는 이제 뭐 염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무릎의 변형이 너무 심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퇴행성 관절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네. 올 수 있는 합병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이제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보행을 못 하게 돼요. 보행. 예, 걸어 다니는 일을 못 하니까 네. 또 연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행을 못 하면 가장 금방 올 수 있는 병 같으면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게 있으실 수 네. 있고요. 그리고 심각하게는 이제 심장이나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나 폐 쪽에 질환이 와서 그게 발전을 해서 아주 나쁜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즘에 우리 사회가 우울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근데 보행을 못 하신다는 게 이제 그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해를 잘 못하지만 실제로 그 관절염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그 정신 상태를 조사해 봤을 때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아, 관절이 아픈 건데 우울증까지도 온다고요? 우리처럼 이제 보행을 잘하는 젊은 층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 뭐 식사라든지 화장실에 간다든지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보행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힘들어지시는 어르신들이 그 조사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아, 이게 어느 질병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그냥 팔다리가 아프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네요. 그럼요. 우리 사람이 물론 내장기관, 오장육부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지육신이라 그러죠. 이제 팔다리가 멀쩡해야, 그리고 건강해야 네. 이제 자기가 원하는 활동들을 다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정신적인 만족도 얻을 수 있고, 또 더불어서 내장기관의 건강도 같이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전하면서 네. 우리 수명에 대한 기대치도 점점 길어지잖아요.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의 연령 분포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절대적으로 고령에서 이제 많아지시고요.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급격하게 늘어나시고 70대 네. 이상에서는 거의 정도의 차이지 두 분 중에 한 분 또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 팔다리 아픈 거는 그냥 참고 사셨는데 네. 요즘에는 경제도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댁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자녀분들한테도 말씀하시고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정말 신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원장님은 왜 관절 전문의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원장님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이제 할아버지를 보고 결심을 많이 했고요. 할아버지가 예전에 그 외과 의사셨는데 네. 그걸 보고 많이 결심을 했고, 또 관절 전문의가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제 외할머니 영향이 좀 있습니다.
역시 원장님께서 닮고 싶은 할아버지가 계셨군요. 아, 네. 원장님 할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저희 할아버지는 우선은 제가 기억하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까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할아버지는 일제시대죠, 예전에. 네. 그때 일본의 영문학도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의학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의학 공부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17번째로 외과 전문의가 되셨어요. 근데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셨고,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남 순천, 네.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제 병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방학 때 그냥 본 모습은 주변에 계신 뭐 이웃분들이나, 뭐 지나가다 마주치는 모든 분들이 참 고마워한다. 할아버지한테 감사해야 한다는 거를 어린 마음에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아버지나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전해 들었을 때 보면은 교회 장로님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뭐 의료보험도 없고 우리나라 의료비가 정말 하늘같이 높았을 때인데 어려운 분들한테 무료 수술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봤던 모습이 제가 어린 마음에 뭐 존경심까지는 못 품었어도 굉장히 멋있다. 나도 이제 저런 할아버지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닮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몸소 나눔을 실천하셨는데 네. 그럼 손자인 원장님께서도 나눔을 실천하고 계세요? 네, 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하고 그러니까 네. 가정의 달 5월하고 연말 연시 12월에 이제 독거노인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눔 검진에서 관절과 척추 쪽에 이제 검진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이제 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지역에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가서 네. 이제 나눔 검진 해드리는 것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그 척추 측만증 예방 교실을 열어서 측만증 예방에도 이제 쓰고 있고, 그리고 프로구단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이제 유명한 선수가 홈런을 치면은 그 홈런 하나당 이제 무료로 인공관절 수술 한 분 해드리는 그런 천사의 방망이 캠페인도 하고 있고요. 네. 뭐 할아버지보다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부모님이야말로 자식의 거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원장님 혹시 의사로서 아쉬운 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약사세요. 현직도 약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기 때 어머님 손에서 그 크기가 힘드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5살, 6살까지 자랐어요. 그래서 뭐 손주와 이제 조부모님의 관계는 항상 정말 각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많이 따르고 좋아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약 80세가 좀 넘으셨던 시절에,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으셨는데 이제 가족들이 뭐 그 당시에 그나마 제일 가까운 저한테 또 의과대학생이니까 수술을 받는 게 뭐 괜찮겠느냐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그 부족한 지식으로,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부족한 지식으로 외할머니 수술을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연세 많으시고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말렸는데 저희 외할머니가 103세까지 사시고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도 그 무릎 아프시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고 제가 그때 적극적으로, 지금만한 지식이 만약에 있었으면 정말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해드렸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아쉽고 네, 마음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은 그 관절 잘 보살펴 드리시나요? 네. 아버지는 이제 운명을 하셨고요. 네. 이제 지금 현재는 어머니만 계시는데 어머니가 다행히 무릎이 많이 안 좋지는 않으셔서 이제 가끔 조금 통증이 있으실 때 오셔서 물리치료 받고 가시고 주사치료 정도 하시고요.
작년 여름에는 이제 허리에 협착증,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병이 있으셔서 저희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셨어요. 근데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뭐 여행도 다니시고, 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 생각에는. 아, 다행입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수술을. 허리는 이제 제가 전문은 아니라, 네. 저희 병원에 이제 허리를 전문으로 하는 원장님이 네. 수술하셨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어머님께서도 좋아하셨던, 네. 좋아하시는 병원 시설을 제가 좀 보고 싶은데요. 한번 아, 같이 봐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네. 네, 원장님, 이곳은 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그 피검사, 체열 네. 검사하고 그다음에 심전도 검사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수술이나 진단에 관련된 그 검사들을 하는 곳입니다. 한번 들어가. 네, 보시죠. 네. 다양한 기계들이 많은데요. 네. 이 기계는 굉장히 크고 특이한데 이건 어떤 기계인가요? 이 기계는 네. 그 혈액 검사 중에서도 생화학적인 검사를 주로 하는 기계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간 수치라든가, 네. 뭐 전해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렇게 병원 안에서 직접 연구원이나 뭐 실험실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실험하시고 하는 거네요. 네, 물론 그렇게 알고 있죠. 네. 원장님, 이곳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정밀 진단 장비, MRI 장비가 있는 곳이고요. 현재 무릎 MRI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CT실이고 이제 척추 검사 또는 이렇게 뼈에 골절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방입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네.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우리 병원이 이제 수술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네. 비수술적인 치료나 재활 치료에도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 이외에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다 네.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이렇게 치료실들이 있는데요. 네. 안에 보시면 저렇게 침대가 있고요. 네. 침대 위에 그 엎드려서 네. 우리 두치료사들이 네. 이제 체형 교정 또는 이제 그 근육에 대한 마사지 네. 또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는 곳이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보실 수 있지만 네. 근력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사이클 운동, 네. 또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러닝머신이라고도 많이 하죠. 트레드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노란색 침대는 뭐 역시 마찬가지로 체형 교정이나 마사지, 뭐 운동 선수들의 그런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 점퍼라는 기계인데요. 네. 환자들 그 이렇게 점프하듯이 뛰면서 그 우주 비행사들 왜 그 점프하는 것처럼요 하면서 근육 강화에 뭐 도움을 많이 주는 운동이 되겠고요. 원장님, 네. 저 기계는 제가 못 보던 기구 같은데요. 네, 저 특이하게 기계는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 기계는 이제 무중력 보행 운동기라고 해서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 수트처럼 네. 방이 있고 그 안에 그 중력을 많이 줄여줘서 체중을 절반으로 줄여서 네네. 보행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기구고요. 신기하네요. 저 수트를 입고 네. 혹시 저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분위기가 나오나요? 안 봐요, 안 아니요, 볼게요. 몸무게는 안 나와요. 아, 네. 약 20%까지 벗게 할 수 있어요, 중량. 많이 줄여 이왕 하는 거니까. 그럼 몸이 부르게 걸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운동을 네. 하는 거예요, 몇 분 동안? 발 걸음걸이부터 해가지고 네. 다시 보행해서 재교육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몸이 관절이 불편하신, 척추가 불편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단 붕 떴어요. 걸음걸이가 굉장히 가벼워서 어떤 구름 위를 걷는 기분? 또는 어떤 우주 비행을 하는 그런 중력 속에 무중력 상태에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굉장히 내려오고 싶지 않네요. 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 자세가 교정되고 또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교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자, 첫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 예방에는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네. 절대적으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허벅지 앞쪽에 네. 허벅지뼈 앞쪽에 큰 근육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를 많이 하시는데 걷기는 일단 경사길이나 비탈길 또는 이제 울퉁불퉁한 길은 좀 피하시고 네. 평지를 그냥 가볍게 걸으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뒤로 걷기 운동이 참 추천해드릴 만한 운동입니다. 뒤로 걷기 운동은 똑같이 걸어도 앞으로 걷는 것보다 뭐 칼로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좋고요. 또 평소에는 잘 쓰지 않게 되는 허벅지 뒤편 근육, 또 장단지 근육을 쓰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추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속에서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당장 실천해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관절과 연골의 노화를 늦추고 좀 튼튼하게 하기 위한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보면서 참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근데 절대적으로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음식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꼽아보자면 우선은 이제 뼈 연골에 관련된 음식이기 때문에 칼슘을 많이 보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은 이제 뭐 간이라든가 네. 멸치, 우유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칼슘의 이제 대사를 그러니까 칼슘을 흡수를 잘 되게 하고 이제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타민 D가 아주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셀레늄이라는 무기질 성분의 영양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양소를 많이 함유한 음식은 녹황색 채소, 뭐 브로콜리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청어나 고등어 이런 생선 종류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받는 것도 좋나요? 네, 괜찮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쳐야 할 습관이 있다면 좀 네.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바닥에 앉거나 할 때 네. 무릎을 굉장히 세워서 앉는다든가 구부려서요. 또는 네. 뭐 쪼그려 앉는다든가 아니면 우리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설거지나 할 때 너무 장시간 오래 서 있는다든가 네. 또는 이제 걸레질 할 때 바닥에 엎드려서 하신다든가 뭐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무릎의 그 압력을 높여주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그런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고요. 편안한 무릎, 그러니까 항상 압력이 가지 않게 무릎을 교대로 펴주신다든지 아니면 앉을 때 허리를 기댈 수 있으면 기대시고 무릎을 쭉 펴고 앉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습관 들여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관절 주변에 네. 경직된 근육들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저녁에 왜 조격이라고는 잘 아시죠? 네. 각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리 네. 각자를 써서 각탕은 이제 조격보다는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무릎 부위까지 이제 따뜻한 물에 좀 담가서 네. 요령은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좋겠고요. 네. 각탕의 효과는 그 혈액 순환을 아무래도 촉진시켜주고 땀을 통해서 노폐물을 배출시켜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들의 긴장을 좀 풀어줄 수 있어서 효과가 있겠고, 우리 또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우리 MC님도 이제 지금 하이힐 신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힐을 신으시게 되면 이게 자연적으로 체중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나는 못 느끼지만 허리나 이제 골반이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척추 쪽에도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방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플랫 슈즈라고 아주 평평한 신발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신발도 생각보다 그 직접적으로 체중이 무릎에 가는 체중이 한 3배에서 뛸 때는 10배까지 가기 때문에 플랫 슈즈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평한 신발을 신으실 때는 뭐 깔창을 가벼운 거라도 좀 깔고 신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굽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아예 평평해도 안 되고 그냥 맞습니다. 어느 정도 있는 게 그렇죠. 우리 가장 좋은 거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운동화 같은 편안한 신발을 신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제일 많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앞으로 바로 병원의 발전에 대한 그 원장님의 계획이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네. 저희들이 먼저 알고 그것을 최대한 원하시는 것에 맞춰드리도록 노력하는 병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의사들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병원,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인천이 이제 국제도시이기 때문에 그 의료가 좀 낙후된 동남아 네. 지역이나 뭐 중국 쪽이나 이런 쪽의 의사들을 이제 방문해서 저희들 병원에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이제 보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 국제적인 사업을 계속 좀 지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바로병원 하면 정말 진심이 있는 병원, 네. 따뜻함이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절염과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참 좋은 정보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관절염과 척추 질환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저는 원장님을 이렇게 만나뵈니까 참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장님의 계획과 꿈과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자들이 원하는 것을 바로 알고 제대로 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선물하고자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바로병원. 큰 병원이기보다는 고마운 병원이 되고 싶다는 관절과 척추 지킴이. 정진원 원장님을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분명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며 치료 후에는 다시 달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닥터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야의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오늘 만나 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